안녕하세요. 핑크팬더 이재범입니다. 오늘 KB 부동산 2020년 11월 23일 보고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고서 첫 타이틀이 보시는 것처럼 부산 지구, 금정구, 강서구, 울산 남구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 높음이라는 타이틀이 나왔습니다. 그동안은 항상 서울 서권 위주로 이런 것들이 나오다가 서울 서권 위주로 나왔고 하지만 정작 1등은 세종이고 뭐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부산 쪽 부울경이라고 표현하는 얘네들이 이렇게 타이틀로 차지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2.4% 부산 진구, 울산 남구 2.32%, 전부 다 2%를 넘어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인 거죠. 왜 세종 우리 할 때도 보면 1%대였거든요. 물론 이제 그거를 거의 뭐 몇 달, 몇 주간 연속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없잖아요. 있었는데 이렇게 1주 단위로 2%씩이나 됐다는 건 간만에 부산이 짱 먹었던 거, 짱아이가 이런 짱을 먹었다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하게 밑으로 내려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5개 광역시 전국 이렇게 본다면 빨간색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빨간색이 지금 10월 한 말부터 시작해서 연속으로 해서 그냥 이런 것들 두고 이제 차트를 하는 사람들은 아름답다 뭐 이런 말을 할 만큼 정말 가격 상승이 눈에 띌 정도입니다. 전국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좀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이제 규제나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도별 보면 울산, 부산, 세종, 강원, 전북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봤던 세종을 제외하면 세종은 정말 늘 제가 말하지만 갓세종, 갓세종입니다. 여전히. 하지만 갓세종을 제외하면 울산, 부산, 특히 아까 보면 부산이 2%대가 많은데 이제 부산도 이제 사실은 350만 명이나 되는 이제 워낙 큰 도시다 보니까 그걸 다 포함하다 보니까 1%인 거고요. 울산이 오히려 1등 먹었습니다. 대단한 울산입니다. 거의 뭐 지역 경기는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산시장은 이렇게 들썩들썩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특히나 또 전북 같은 경우는 항상 우리가 마이너스였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시는 것처럼 플러스로 됐고요. 또 전국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가 아니라 0.43%. 그래서 요즘에 전국이 불장이다 이런 표현까지 뉴스에 나오고 있긴 하죠. 서울 같은 경우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다. 좀처럼 지난주와 유사한 상승세.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은평 0.73, 강남, 노원, 광진, 구로순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는 강남이 어떻게 보면 좀 새롭게 차트에 진입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최근에 항상 나왔던 노원구라든가 이렇게 나와 있죠. 또 강북구, 또 지난번엔 중량구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성북구도 나왔었는데 근데 은평구도 차트에 꽤 지난 몇 주 동안은 유지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1등을 먹었어요. 이렇게 바닥은 아니죠. 차트 순위 내에서 저렇게 정상을 계속해서 등극을 노리더니 끝내는 1등을 했습니다. 은평구 축하드립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이 계속해서 가격 상승하는 것 자체는 변함이 없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 올해 들어 거의 이 보시면 주간 상승률이 계속해서 어쨌든 간에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경기 보시면 김포, 파주, 용인, 고양 일산 동구 이런 식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요. 이마저도 보시는 것처럼 김포, 파주 얘네들은 계속해서 현재 규제 예외 지역이기도 하고 거기다가 또 파주 같은 경우는 GTS, 신호선 간다. 김포 같은 경우는 경전철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또 용인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수지나 그런 쪽이 좀 잘 나갔던 건데 이제 거기 반대급부로 처인구가, 그래서 고양시 같은 경우는 일산서구가 동구,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경기도에서도 그동안 소외됐던 지역들이 계속해서 현재는 잘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전세, 지금 계속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계속해서 매주마다 답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전세입니다. 전세 같은 경우는 전세를 보면 전체적으로 0.38%입니다. 수도권 0.47, 광역 0.36.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차트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왜 그렇게 문제지? 왜 이렇게 들썩들썩거리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보면 그렇게까지 가격 상승하는 게 이렇게 아까 우리 부산 그 5개 광역시 매매가 이렇게 쭉 하는 것에 비해서는 좀 완만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제 실제로 내부 부동산이나 그런 걸 보시면 나올 물건이 거의 없습니다. 천세대인데요. 끼껏해야 전세 물건이 한두 개 아니면 아예 없거나 이 정도면은요 난리가 맞습니까? 말 그대로
물건이 나온 게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전체 지수를 통해서 한 거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1000개에서 기껏해야 한두 개가 나와서 그게 떨어지고 오른다고 하면 이런 그 지수상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수도권 5개 강역시 전국 전체적으로 특히 수도권에 이제 전세 가격이 오르는 게 많이 높다. 특히 유독 네, 그런 걸 알 수 있고요. 전국으로 볼 때는 세종, 울산, 서울, 대전, 전북, 충남 순입니다. 그 중에서 세종, 네, 세종은 나는 차트에서 사라지지 않을 거야. 나는 차트 무한 집권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전세에서도 1등. 네, 또 울산 같은 경우도 매매, 전세 다 현재 1등, 2등 다 차지한. 나는 실거주 목적으로도 정말 많이 올랐고, 그리고 또한 투자자들 모든 실거주도 어쨌든 매매가격도 많이 올랐어. 이런 것이 울산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서울 같은 경우 보시면 광진, 강남, 송파, 구로, 양천이 전부 다 거의 광진구 같은 경우는 1%에 해당되고 그 외의 곳들도 보시면 전부 다 0.5% 이상으로 가격이 현재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하락 지역이 없다라는 표현까지 하고 있네요. 네, 그리고 경기 인천 같은 경우는 인천 같은 연수구 남도 연수 같은 경우도 0.8%입니다. 네, 대단하죠. 그러고 나서도 보면 김포, 파주, 수원, 영통구, 광주, 성남, 중원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김포 같은 경우도 아까 보신 것처럼 거의 뭐 무엇을 하든 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김포가 짱 먹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포하고 파주가 이번 주에는 둘이서 1, 2를 모든 차트를 나눠 먹었다. 경기도에서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수원, 영통구 네, 경기도 매매선 없었는데 전세는 등장했고요. 광주도 그렇고요. 네, 성남 중으로 그러니까 약간 전세와 매매 가격의 그런 경기도는 그 1, 2등을 제외하면 그 차이는 있습니다만 얘들 이렇게 온다라고 하면 이 지역들도 결국 매매 가격을 다시 또 들썩거려서 차트에 다시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그런다면 이제 매수자 동향 지수입니다. 그래서 매수 우위 지수가 100을 넘느냐 안 넘느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네, 울산 같은 게 140입니다. 지난 그 추석 전 뭐 요때 이제 사실은 서울 같은 게 170, 80까지도 갔었잖아요. 네, 근데 현재 울산 같은 게 140대, 대구도 117, 대전 109, 전국은 94, 서울 같은 경우는 100을 이하이고요. 부산도 사실은 전체적으로는 매수 지수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몇 구가 난리가 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울산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이 높다기 때문에 오히려 급격히 식을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왜냐면 서울 같은 거를 우리가 보면 사실 알 수 있으니까요. 네, 이런 식으로 현재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별로 보면요, 은평구가 이렇게 많이 오른 매매 가격이 오르는 것은요, 아무래도 조용하고 증빙서류 제출에 대한 막연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한산한 편인데요. 그래도 타 지역에 대비해서 사실 은평구는 좀 저평가되어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워낙 그 신축 녹본이라든가 뭐 이런데 그 신축 아파트들 많이 있었고, 은평 뉴타운도 좀 있고, 뭐 그런 것들 덕분에 좀 사람들의 관심도 3호선 라인이 있기 때문에요. 강남 접근성은 좀 떨어진다 해도 광화문이나 이런 쪽 접근성이 좀 높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있는 게 아닌가. 또 하나 또 서부선 발표로 응암 신사동 같은 것들이 저 사실 거래가 이루어졌다. 서울 강남구 같은 경우 거래 효과로 묶인 대치, 삼성, 청담동 일대는 가히 뭐 쉽지 않으니까요. 말 그대로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나오지는 않지만요. 그래도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한 개포주공 5단지 11월 말 조합 설립을 위한 총회를 앞두고 있는 개포주공 6, 7단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번에 재건축을 진행하면서 올해 안에 조합 설립까지 빨리 되지 않으면은 거주 요건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빨리 현재 그 조합 측에서 하려고 해서 올해 말까지, 그래서 뭐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도 갑자기 조합 설립 동의율이 확 올라갔잖아요. 네, 그런 측면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용인 처인구는 임대차법 시효로 전세난 심화, 전세가격 매매가격이 동반 상승 중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 다음에 처인구 쪽 단지들 매입으로 관심을 돌린다. 누가 기흥구 수지구에 비해 저가 매물이 많이 포함. 그래서 이제 갑자기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키높이를 현재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산 서구 서해선 호재, 네, 매매 가격 우상향이나 매물이 없다. 정상 입주 물건 전무하고 새 안고 내는 매물도 매수를 하려면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접한 김포지공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어되고 매매가 급등하면서 투자 매수 세력이 일산 서구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 아메리카 말 그대로 돈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것저것, 그러니까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싶다는 사람이 계속해서 가격 오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파로 일산 서구까지 갔다. 그다음에 인천 서구 같은 경우는 재건축 예정
있고요. 신도시 단지들 중심으로 상승세가 계속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호선 정라 연장선 사업,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 GTS B 노선 예비 타당성, 그리고 통과, 그리고 GTS B 노선 여러 교통 호재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청라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올라서 인천 같은 경우 현재 가격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보신 것처럼 전세입니다. 광주 아까 1% 되어 있었는데요.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요가 결국엔 많은데 공급이 거의 없다 보니까요. 어쩔 수 없이 5% 오른 금액으로 연장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임대 매물 기준보다 30-40% 상회하는 뭐 30-40%라는 얘기는 5억 그러면 5-35 그러니까 거의 2억이나 내놓는데도 불구하고 되고 있다라는 거죠. 송파구 같은 경우도 임대 매물 3-4 여기도 똑같네요. 오른 가격으로 거래가 가능하고 되고 있다.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계약 연장을 하고 가격 조정을 통해 이전 전세값 대비 10에서 15% 정도 오른 금액으로 연장 거래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뭐 매물은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잠기고 그러니까 새로 전세 매물을 구하시는 분들은 더 비싼 가격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경기 파주는 임대차법으로 전세 매물 그 갭 투자들이 매입한 물건을 큰 폭으로 가격에 올려 전세로 내놓고 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실투자금을 줄이기 위해서 내놓고 왜? 그렇게 올려도 전세하는 사람들이 급하게 찾으려고 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원 영통구 같은 경우는 1만 세대 단지 중에 전세가 한두 건, 제가 아까 1000세대인데도 한두 건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는 아예 1만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한두 건밖에 안 나왔다. 이거는 정말 난리인 겁니다. 그래서 수원발 KTX, 수인선, 복선 전철, 신분당선, 호매실 구간 연장, GTS-C, 그러니까 뭐 호재란 호재는 다 갖다 붙였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신분당선 들어가는 이의동 일대와 GTS-C 노선에 들어가는 만포동 일대에 전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난리네요. 인천은 아까는 이제 서구에 있었고요. 매매는 전세는 연수구입니다. 연수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현재 되고 있어서 신축 대단지들이 밀집된 송도 쪽의 전세가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상승지역과 하락지역을 잠갔다니 보면요. 금주 상승률 상위는 부산, 진구, 울산 요런 식으로 현재 돼 있고 아까도 봤던 것처럼 전년 말 대비로는요. 세종이 뭐 보신 것처럼 39.9, 수원, 영등구 20조 거의 넘사벽의 2배죠. 거의 넘사벽을 할 만큼 세종이 압도적입니다. 그다음에 수원, 영통구, 노원구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 좀 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부산 해운대구는 그동안 우리들이 관심 없었는데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되고 있었다. 하락 같은 경우는 당진, 동두천, 마산, 하포, 목포, 수원, 팔다구, 이천 순이고요. 전년 말 대비로는 목포는 이제 계속해서 하락만 하고 있네요. 그다음에 안동, 당진, 그다음에 울산, 동구, 거제 이런 순으로 그러니까 울산 같은 경우도 아까 보시면은 그 가격 주간 상승률 1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락을 오히려 전년 말 대비로 한 것도 여전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목포가 이제 좀 더 가면 얘네들이 이제 가격 하락은 더 이상 멈추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약간 들긴 하네요. 그러면 전세를 한번 볼까요? 전세입니다. 전세 같은 경우도 광양이 1.78%로 이렇게 보신 것처럼 전세입니다. 넘어갈 거예요. 그때 세종이 전세에서도 전년 말 대비 23%.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매매는 40% 거의 40% 39점 몇 퍼센트 했으니까요. 그다음에 전세는 20%니까 뭐든지 다 난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세 매매가 다 상승하는 지역들을 사실은 투자자들은 좋아하죠. 왜냐면 그만큼 실투자금이 적게 드니까요. 금주 하락률 목포 그러니까 목포는 전세 매매 다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말 대비로도 목표는 마이너스 1%가 마이너스 1%면은 상당히 많이 줄어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전체적으로 가격만 놓고 보면 전부 다 색깔이 진해요. 색깔이 진하지 않은 것이 보시면 뭐 최근 동대문, 성동구, 종로구, 중랑구, 그다음에 뭐 옆으로 가면 강서 이런 전부 다 색깔이 진하다는 거. 그러니까 요쪽으로 올 때 그나마 좀 색깔이 좀 덜 진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뭐 금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보면 여전히 뭐 0.41% 구로 같은 경우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가격은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 부산 같은 경우 그러니까 부산 전체가 다 난리가 난 건 아니고요. 보신 것처럼 부산 진구 특히 그런 다음에
동래구, 뭐 해운대구, 뭐 사하구, 금정구, 수영구, 뭐 요런 쪽들이, 그러니까 중구서구 요런 곳들은 오히려 그렇게 상황이 좋은 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대구 같은 경우 네, 중구가 좀 많이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달서구, 네, 달서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네, 수성구야 그럴 수 있어도 달서구가 계속해서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인천은 전체적으로 뭐 보합이나 좀 오른 상태이고요. 광주 뭐 조용하다가 최근 들어서 광산 같은 경우 가격을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대전은 보시면 네, 중구는 꾸준히 그냥 마이너스 안 되는 상태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는 네, 전체적으로 가격이 점점점 상승 빨간색으로 좀 진한 색으로 좀 되고 있고요. 울산 같은 경우 네, 전체적으로 동구를 제외하면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뭐 세종이야 뭐 얘는 뭐 색깔이 오히려 안 진하면 이상하다라고, 지난주에 사실은 0.1% 세종이 드디어 좀 쉬어가는 건가라고 했더니 아니, 쉬어가는 게 아니라 잠깐 물 먹은 거야. 뭐 거의 뭐 이런 상황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격이 점점 네, 진해지고 있는 쪽으로 네, 보이는 듯합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좀 약간 쉬어가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일선 그동안 소외되었던 지역들 위주로 가격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산, 네, 안산은 전체적으로 네, 오히려 그래서 안산을 주목할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가격 면에서는요, 물론 안산도 가보면 그렇게 싸진 않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는 좀 더 저렴한 편인 건 분명히 사실이니까요. 그런 다음에 뭐 이천, 안성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조용히 네, 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위에 지금 강원도 뭐 그냥 하얀색 위주이고요. 네, 그런 다음에 충주, 네, 이런 천안, 뭐 청주 이런 곳들은 좀 반짝했다가 현재는 좀 소강 상태. 천안 같은 게 최근에 좀 들썩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 지표상으로는 그렇게까지 들썩까지는 아닌 듯 네, 합니다. 그러니까 몇몇 아파트들이 좀 들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근데 보시면 전남이 오히려 여수, 광양이 네, 의외로 또 경북에서는 포항, 네, 이런 것들이 그동안 정말 다 소외된 지역들인데, 특히 뭐 여수는 뭐 소외됐다가 올랐다, 소외됐다 올랐다, 좀 이런 것들이 없잖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눈여겨 볼 만한 곳은 역시 마산 인 곳이 성산구, 의창구가 이렇게 네, 그동안 이쪽이 좀 조선업이 안 좋아서 전체적으로 안 좋았는데 여전히 경기는 사실 안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자산 원래 이제 그쪽이 좀 돈 많은 분들이 워낙 또 많이 자산 축적한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너무 길어진 듯하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